우선적으로는 브릿지 종류를 보면 랜드 브릿지, 그 다음에 캔틸레버 브릿지, 일반 브릿지 이런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조절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뭐 요즘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브릿지는, 일반 브릿지는 그 어떤 거냐면 양쪽 치아 있잖아요. 양쪽 그러니까 치아가 하나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치료하냐면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고, 양쪽에 있는 치아들을 깎아서 가운데 파닉이라고 하는 가짜 치아죠. 가짜 치아를 이렇게 크라운을 붙여서 다리 형식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일반적인 브릿지라고 하거든요. 캔틸레버 브릿지요. 캔틸레버 브릿지는 뭐냐면, 그 캔틸레버 브릿지는 예전에 어떻게 해서 조금 유명해졌냐면, 고 박원순 시장 있잖아요. 그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이가 병역에 대해서 또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허리 디스크라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바꿔치기 했다 뭐 그러면서 그 증거 사진으로 구강 사진, 이게 파노라마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거기에 캔틸레버 브릿지가 있어요. 브릿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아멜가ム로 치료해놓고 막 운동 상태가 조금 그 치료해놓은 상태가 약간 조금 저급한 치료들이 많이 있어서 캔틸레버 브릿지가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캔틸레버 브릿지가 뭐냐? 그게 예전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저도 가끔 쓰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교과서에서는 그 캔틸레버 브릿지는 어금니 쪽에는 잘 쓰지 못하게끔 하거든요. 어금니 쪽에. 일반 브릿지는 지렛지, 양쪽에 있는 지렛지를 깎고 해놨다가 가운데 가짜 치아 파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놓는 거잖아요. 근데 캔틸레버는 양쪽 치아를 깎지 않고요. 하나만 깎는 거예요. 하나만 깎아서 여기다가 가짜 치아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는 거를 이제 캔틸레버 브릿지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 나오기 전에 맨 뒤에 있는 이빨이 빠지잖아요. 그럴 때는 브릿지를 못 하잖아요. 일반 브릿지처럼.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치아를 깎아서 그 뒤에다가 조금만 가짜 치아를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씹을 때 여기가 이렇게 힘이 가해져. 이게 하면서 치아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쓰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앞니 부분 있잖아요. 앞니 부분에 양쪽으로 치아 깎기가 너무 아깝다 했을 경우에는 앞니 부분을 씹는 힘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앞니 부분에 하나만 깎아서 거기다가 가짜 치아를 만들어 놓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뭐 성장기라거나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앞니 부분은 제가 왜 임플란트 못 한다고, 임플란트 안 하는, 저는 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캔틸레버 브릿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 메릴랜드 브릿지는 뭐냐 하면 메릴랜드 치과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 치과대학에서 한 70년 전에 그런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 앞니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임플란트. 근데 저는 심리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니는 임플란트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못하니까. 그거는 못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냐, 브릿지로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브릿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 이빨을 다 깎겠죠. 깎아서 가운데다가 이빨을 파닉이라고 하는 가짜 치아를 만들어서 이렇게 브릿지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 멀쩡한 이빨을 깎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 캔틸레버 브릿지라 그랬잖아요. 캔틸레버 브릿지는 하나를 깎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것도 하나를 깎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메릴랜드 브릿지는 어떻게 하냐, 치아를 양쪽에 있는 지네치의 뒷쪽면에다가 약간의 이렇게 핀 정도의 두께의 홈을 이렇게 팝니다. 안전하게 이 치아 뒤쪽에다가 양쪽 다 나비처럼 양 날개를 이렇게 달아서 가운데다가 치아를 하나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금으로 해봤던 이렇게 날개를 달았거든요. 금하고 가운데다 금으로 해서 그쪽에 세라믹으로 해가지고는 이쁘게 해서 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금 같은 경우에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뭐 이제 금의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성장기 때문에 치료 내용도 어려워지고 했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그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 있잖아요. 그거를 얇게, 그 지르코니아도 그 하얀색 백색 금속이거든요, 재료가.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두께를 보강을 해서요,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거를 붙여주는 치료를, 메릴랜드 브릿지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릴랜드 치료는요, 변형시켜서요 한 치아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조건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그 치료는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하고요. 앞니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성인인 경우에도 앞니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브릿지를 하기에는 양쪽 치아를 깎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캔틸레버 브릿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게 될 경우에 그것마저도 하나의 치아를 깎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을 때, 그랬을 때 그 치아의 옆에 있는 치아의 뒤쪽 한 치아의 뒤쪽 면에다가 홀을 좀 깊게 만들 수 있는 치아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홈을 좀 깊게 만들어서 그리고 날개처럼 한 치아에다가 붙일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캔틸레버에다가 메릴랜드 브릿지가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대신 단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앞니 부분에 임플란트 하기보다는 심미적으로 메릴랜드나 아니면은 캔틸레버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메릴랜드랑 캔틸레버를 혼합해서 병원에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 브릿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니가 하나가 뭐 사고에 의해서건 충치에 의해서건 상실을 하게 됐어요. 빼게 됐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치료를 어떤 치료를 하면 되냐면요, 앞니가 하나 빠지잖아요. 치료할 수 있는 옵션, 첫 번째 임플란트, 두 번째 일반 브릿지, 세 번째 메릴랜드 브릿지, 네 번째 캔틸레버 브릿지, 다섯 번째 메릴랜드 캔틸레버 브릿지 혼합하시는 모디피케이션 브릿지 방법, 5가지 있거든요. 이 방법들을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제일 유리한 방법이 뭔지 치과 의사가 고려해서 치료를 해주시면 환자분들은 정말 편하게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